안녕하세요. 오늘은 6강이죠. 레이아웃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먼저 레이아웃이란 해서 레이아웃에 대해서 레이아웃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제 div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 div 태그가 HTML에서 레이아웃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태그예요. 그래서 div 태그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float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제 float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레이아웃이란 뭘까요? 자, 레이아웃은 이게 하나의 화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화면이면 이 화면에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요소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배치를 할 왼쪽 위에는 이런 로고들이 존재하고 위쪽엔 그 다음에 가운데 위에는 어떤 요소 그리고 가운데는 본문 아래쪽에는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배치를 하려면 이 박스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박스들 박스 이 박스들이 바로 div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레이아웃이란 문자, 그림, 기호, 사진 등의 각 구성 요소를 제한된 공간 안에, 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하면은 브라우저 창이겠죠? 이 브라우저 창 공간 안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기술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 박스 같기도 하고 하나의 서랍 같기도 하죠? 보시면요, div 태그가 이제 우리 div 태그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div 태그가 이러이러한 프레임 역할을 해줍니다. div는 디비전입니다. 디비전.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구분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각 공간들을 구분하는 파티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티션이요. 별게 없어요. 자, 네이버 메인 페이지인데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이 요소들을 우리가 배치를 할 때 div 태그를 사용해서 배치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맨 위에 있는 div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운데 있는 div,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있는 div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div 태그가 네이버 로고와 이런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div는 이런 메뉴들을 묶고 있는 메뉴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div는 뉴스 정보도 있고요. 여기 광고도 있네요. 오른쪽 div는 로그인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요소들과 이런 식으로 광고도 있고요.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한번 해봤었죠? 폼 태그 안에서 이렇게 인풋 태그들을 쓰는 겁니다. 사실 이 검색이라는 것과 이 로그인은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을 이렇게 버튼 대신 사용한 겁니다. 어쨌든 그건 오늘 중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div 태그를 사용을 해서 이 요소들을 분할해서 딱딱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한다는 거겠죠. 그 div 태그를 보시면 일단 1단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일반적인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 레이아웃 해서 보통 위쪽에 회사 로고나 주 메뉴들이 들어가고요. 이제 헤더 div가 되겠죠. 헤더 div 그리고 가운데 컨텐트 div라고 해서 보통 본문이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고자 할 내용들, 주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푸터라고 해서요. 사이트의 정보, 정책 등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 헤더와 푸터는 변하지 않죠. 항상 거의 똑같습니다. 메뉴가 중간중간에 바뀔 일은 거의 없겠죠. 푸터도 마찬가지로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컨텐트가 매번 바뀌면서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겠죠. 자, 이것을 제가 한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구글 한번 끄고 자, 구글에서 저희 학원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학원 홈페이지로 들어왔고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총 3단 레이아웃인데요.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헤더 영역이 있죠. 그리고 본문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푸터 영역이 있네요. 푸터. 이런 식으로 뭐 1단 레이아웃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총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개의 구역으로요. 그래서 각 공간에는 뭐 헤더에는 메뉴도 있고요. 로그인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가운데에는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정보. 지금은 메인 페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박스들이 있는데 교육센터 소개를 가보면요. 소개해서 이렇게 서브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헤더, 콘텐트, 마지막에 푸터.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2단 레이아웃은 뭘까요? 2단 레이아웃은 이 헤더와 푸터는 똑같습니다. 근데 콘텐트에서 왼쪽 공간을 이 서브 메뉴로 양보를 해준 거예요. 콘텐트가.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번을 보시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서브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에도 메뉴를 둔다. 위에는 어떤 사이트를 이동하기 위한 공간이라면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는 어떤 과정들에 대한 추천을 해주네요. 자, 그렇게 됐고요. 자, 3단 레이아웃은요. 이 콘텐츠의 오른쪽 부분도 배너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배너에는 광고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다양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배너는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메뉴들에 있는 내용들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도 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메뉴 위에 있는 메뉴랑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다 위에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들어온 김에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스터디 자료도 저희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웹 프로그래밍 강의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보통 구성되어 있다, 레이아웃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클립스를 켜주세요. 저는 이미 켜놨고요. 자, 이걸 닫고. 자, 여기서 프로젝트 하나 생성해 주세요.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이름은 챕터 언더바 06. 자, 그리고 바로 피니시. 자, 웹 컨텐트 밑에서 마찬가지로 HTML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피니시. 자, 이 HTML 폴더 안에서 HTML 파일을 만들 건데요. ex01 언더바 레이아웃 1단 레이아웃이란 뜻입니다. 피니시. 여기서 이제 HTML 내용들 써야 되죠. div 태그를 처음으로 한번 써볼게요. 열고 닫고. 그럼 이 안에 공간이 div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d를 하나 줘볼게요. id는 main이라고 줄게요. main. 그 안에서 div를 또 쓸 건데요. div 안에 div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id를 쓰시고 헤더가 먼저 오겠죠. 그리고 id는 컨텐트라고 할게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id는요. 여기는 footer, 여기는 헤더 영역, 여기는 본문 영역, 여기는 footer 영역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리고 이 메인 div한테 제가 CSS를 한번 줘볼게요. 내부에 선언하는 방식으로 스타일 CSS를 줄 건데 잠시만요. 여기서
div 샵 main 이라고 하면 div 태그들 중에서 main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그런 태그한테 속성을 주는 겁니다. border 3픽셀 dotted 하면은 점선으로 되어 있겠죠? 덧이 점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width 1200픽셀. 자, GHT 1000픽셀. 이런 식으로 div 태그는 블록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크기를 한번 지정하고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오늘도 서버. 자, 그럼 현재 이 창이 브라우저에서 켜집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이게 메인 div예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단색으로 하면 점선이 메인 div인데 메인 div는 없었지 않느냐. 보시면요. 일단 헤더와 콘텐트와 부터 영역을 감싸고 있는 메인 div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내용을 넣고 싶은 화면 전체, 이 전체 박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전체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이 공간이 메인 div이고요. 여기가 뭐 헤더, 콘텐트, 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왼쪽에 쏠려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약간 지금 떨어져 있죠? 한 몇 픽셀? 5픽셀? 한 2픽셀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공간은 바디의 공간입니다. 바디요. 바디 태그 아시죠? 이 바디 태그. 헤드 태그는 현재 이 윗공간이라고, 윗공간은 아니지만 위에 정보를 표시할 때 쓰이는 공간이고요. 사실 내용은 이 바디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쳤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 태그에는요, 사실 마진이 있습니다. 마진이 있어서 현재 이 안에 있는 메인 div가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바디에서 마진을 없애줘야 되는데요. 보통 바디 해서 바디 태그에 대해서 이렇게 마진 해서 마진을 0픽셀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웹 퍼블리셔들, 즉 주로 화면을 구성하시는 개발자들을 보시면요. all 해가지고 여기서 별을 찍게 되면, 별 표시를 하게 되면 모든 태그들에 대해서 다 적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진을 0으로 잡으시기도 합니다. 그냥 이건 시작할 때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메인 div가 지금 크기 지정이 되어 있죠. 1000픽셀에 1200픽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헤더, 콘텐트, 푸터 영역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태그들에 대해서, div 태그들에 대해서 영역의 크기, 즉 width랑 height을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콘텐트가 차지하는 영역만 높이를 차지하고요. 넓이는 이 부모의 전체를 차지를 합니다. 이게 블록 요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줄바꿈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은 헤더랑 본문 영역이랑 푸터 영역에 대해서 CSS를 적용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지금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이걸 네이버처럼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가운데로 이렇게 몰고 싶다. 중간에 위치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여기서 마진이라는 속성을 주는데, 마진은 지금 떨어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떤 요소와 요소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태그들이요. 이 태그가 이 태그로부터 떨어지고 싶다. 그러면 마진 탑을 주면은, 마진 탑을 20픽셀 주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마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마진을 주는데요. 오토로 줄게요. 자, 오토가 뭐냐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운데로 오게 됐죠? 지금 현재 마진을 주는데 이 전체, 이 바디의 크기는요.
제 노트북의 해상도일 겁니다. 그래서 1920 픽셀이죠. 해상도가 1920 곱하기 1080이니까 픽셀인데, 지금 현재 이 메인 div의 크기는 1200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을 주는데 오토로 하게 되면 이 왼쪽 마진과 오른쪽 마진을 동일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에 딱 위치할 수 있습니다. 1200이니까 계산을 해볼까요? 빼면 720이죠. 1920에서 1200 빼면 720이고, 다시 반으로 나누면 왼쪽에 360 픽셀, 오른쪽에 360 픽셀로 이렇게 마진이 정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로 할 때는 이 마진 오토를 쓰시면 되는데요. 이걸 되게 잘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여기서 텍스트 얼라인을 해서 센터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상한 속성을 막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마진이다 보니까 가운데 위치랑은 좀 별개의 내용이다, 별개 속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꼭 이용하니까 외워두세요. 마진 오토 이렇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메인 div는 끝났죠. 여기서 샵 헤더라고 해가지고 이 헤더 div에게 속성 CSS를 적용시킬게요. 사실 여기는 태그 이름까지 써줬지만 모든 태그들은 다른 id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더 나중에 생성된 게 나중에 있는 태그가 적용되니까 절대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름을 써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헤더 쓰고 이 안에서 CSS를 백그라운드 언더바 컬러죠. 샵 아무렇게나 줄게요. F9C78 이런 식으로 색깔을 줄 겁니다. 여기서 한번 적용이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한번 지금 헤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언더바 컬러 해서 배경색이 지정됐죠. 자, 보시면요. 현재 높이는 이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만큼만 차지를 합니다. 제가 지정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넓이도 지정해주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이 부모의 넓이를 다 차지합니다. 부모가 차지하고 있는 1200픽셀이라는 공간을 다 차지를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변경을 해줄 수가 있죠. div 태그는 블록 요소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페이스를 줘볼까요? 일단은 width도 원래 안 줘도 상관없지만 자동으로 100%이긴 하지만 이것을 100%로 명시적으로 주겠습니다. 자, 100픽셀 아니라 100%죠. 여기서 보통 우리가 픽셀을 썼는데요. 이런 식으로 픽셀을 썼는데 %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요. 부모 크기의 %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크기가 1000이다. 1000인데 여기서 50%만 준다. 1200픽셀이니까 그냥 50%만 주면은 이것은 사실 600픽셀을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 크기가 바뀌면 나의 크기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값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값. 어쨌든 여기서 부모 크기만큼 다 주겠다. 왜냐면 굳이 이것을 50%로 줄 필요가 없겠죠? 50%로 한번 줘볼까요? 주면은 이런 식으로 부모의 반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건 레이아웃이죠? 여기 공간을 활용을 안 할 거 아닌데 왜 50%만 주겠어요? 그러니까 100%로 꽉 채워서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with 그다음에 height 해서 height은 250픽셀로 퍼센트로 적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height은 이런 식으로 픽셀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을 차지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250픽셀에 100% 해서 1200픽셀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 로그인 관련된 것도 만들고 메뉴도 쓰고 회사 로고도 집어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공간을 마련해 줬으니 자기가 넣고 싶은 태그들을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레이아웃이에요. 자, 그러면 헤더 했으니까 콘텐츠도 해볼 건데요. 콘텐츠도 비슷하니까 이걸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름을 콘텐츠로 바꿔줘야겠죠. 자, 색깔이 겹치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니까 색깔을 다르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색깔은 C7, A6, E1로 줄게요.
그리고 높이는 500픽셀로 주겠습니다. 위드네요, 이건. 위드는 똑같이 100%. 높이는 500픽셀. 사실 본문의 영역이 더 많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본문 영역입니다. 사실 좀 헤더 영역이 더 좁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연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250, 500, 나머지 얼마죠? 250이죠. 왜냐면 여기가 1000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텐츠도 적고요. 마찬가지로 푸터도 주겠습니다. 푸터 붙여넣기 한 다음에 푸터. 자, 이것도 색깔을 바꿔줄게요. 93, B3, F3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색깔이 다 다른 색깔이 적용돼서 이렇게 영역들이 한눈에 구분되어져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CSS 적용해서 우리 일단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2단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러 가볼게요. HTML에서 New, HTML 파일. 이름은 ex02 언더바 레이아웃 2, 즉 2단 레이아웃입니다. 피니쉬. 자, 마찬가지로요. 바디 태그에서 이걸 다 복사를 해올게요. 레이아웃 1에서 했던 것을 다 복사를 해오고요. 여기서 2단 레이아웃은 뭐죠? 자, 두 번째 거죠? 여기에 사이드 서브 메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다 해온 다음에 여기서 이걸 다 복사를 해올게요. 그리고 여기서 붙여 넣습니다. 1단에 있는 걸 2단으로 복사를 해온 거예요. CSS도 비슷하니까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올게요. 그럼 사실상 내용은 다 똑같이 됐죠. 여기서 콘텐트 왼쪽에다가 사이드를 넣어야 되는데요. div 해서 id는 뭘로 할까요? 서브로 할까요? 사이드로 할게요. 사이드라고. 여기는 사이드 영역이라고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꿔줘야 되죠? ex02의 레이아웃 2. 그러면 사이드 영역인 div가 여기 생겼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메인 div를 그 아닌 div가 벗어났죠. 이런 식으로 안에 내용들에 대해서 크기가 확실히 정해져 있으면 메인 div의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바로 블록 뉴스의 특징이고요. 여기에 이 사이드 영역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벗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이드 영역을 왼쪽에 위치시켜야겠죠. 그러려면은 일단 CSS로 이걸 조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이드로 줄게요. 그 다음에 비슷하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겠죠. 색깔을 D3고C 이런 식으로 줄게요. 그리고 위드는 마찬가지로 100%이지만 위드가 달라야 되죠. 헤이트는 똑같이 500을 차지합니다. 헤이트는 마찬가지로 이 사이드도 500, 본문 영역도 500을 차지하는데 이 위드가 달라야 되죠. 위드를 서로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왼쪽은 사이드 거, 왼쪽은 콘텐츠 거. 자, 그래야 되니까 여기서 위드를 이 사이드를 픽셀로 줄게요. 픽셀로 1200이니까 한 300을 줄게요. 300 픽셀. 그럼 센터는 나머지 값인 900 픽셀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잘 될까요? 자, 보시면요. 이 사이드 영역 다음에 본문 영역이 와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블록 요소의 특징인데요. 블록 요소는 같은 줄에, 즉 가로로 같은 줄에 다른 블록 요소가 위치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절대 못 참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메뉴를 할 때 이 블록 요소를 강제적으로 인라인 블록 요소로 바꿔줬죠. 크기 지정 가능하나 옆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인라인 블록이라는 특별한 요소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플롯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 div를 오른쪽에 위치시킬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이 푸터 영역도 위로 올라오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사이드 div한테 css를 더 줄 건데요. 플롯이라는 속성을 주겠습니다. 플롯해서 left든 right든 상관없어요. left를 줄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뭔가 올라오긴 했죠. 근데 여기 공간이 남는다는 것은 이 본문 영역이라는 이 div가요. 이렇게 사이드 영역 밑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 사이드에서 오페서티라고 해가지고 이 백그라운드에 투명도를 조절하는 0.5를 주면은 50%만 투명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이드 영역 밑으로 본문 영역이 침범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레프트 속성도 빼야겠죠? 새로 고침이 안 되는데 잠시만 기다렸다가 보시면은 지금 오페서티가 50%입니다. 즉 투명도가 50%인데 이런 색깔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레프트 속성을 줘버리면 주고 확인을 하면은 색깔이 바뀌었죠. 즉 이 연두색과 이 보라색 색깔이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탁한 색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 쏙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 컨텐츠죠. 이 본문도 똑같이 플롯을 시켜주면 돼요. 이 플롯이라는 게 제가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 책 아시죠? 책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걸 약간 3D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뭐 제목 있고 자, 이것을 밑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평면이잖아요. 평면 정면에서 바라본다고, 즉 밑에서 이 책을 눕힌 다음에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에 막 종이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책처럼 생각을 해보고 밑에서 바라보면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걸 뚝 잘라가지고 이것의 단면을 바라보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저 위쪽에는 헤더가 있을 거고요. 헤더는 약간 주황색이니까 이렇게 주황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이드 영역이 어디 뒤에 있냐면요, 사이드 영역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한 크기가 300픽셀이니까 여기까지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침범해 있는 이 보라색인 본문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900픽셀, 좀 더 밝다, 900픽셀. 그리고 마지막에 푸터 영역, 하늘색인 푸터 영역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플롯을 시키면요, 여기서 있던 그 사이드 영역이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본문 영역인 900픽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침범을 못 하는데, 왜냐면 블록이니까 딱 막혀 있거든요. 블록 뭐죠? 벽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 영역이 위로 플롯, 즉 띄우는 겁니다. 플로팅 아일랜드. 둥둥 떠 있는 거죠. 플롯이 둥둥 떠 있는 건데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니까 이제 밑으로 이렇게 파고든 겁니다. 보라색인 본문 영역이. 근데 여기는 본문 영역이라고 돼 있죠. 사실 이 안에 있는 콘텐츠는 이 안쪽으로 침범하지 못해요. 즉 태그의 영역, 지금 콘텐츠의 태그의 영역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태그의 영역이 있고요. 콘텐츠의 영역은 사실 이 사이드 영역 때문에 다르거든요. 콘텐츠 영역은 별도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콘텐츠 영역은 지금 여기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밑으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트 div도요, 위로 둥둥 띄워 볼게요. 그러면 사이드가 이만큼 위치하고 있죠. 컨텐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위로
띄우면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겹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 컨텐트 영역에서도 플롯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레프트. 그러면 여기 있던 안에 들어가 있던 본문 영역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지금 오른쪽으로 쑥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뤘는데 이 푸터 영역 어디 갔죠? 푸터 영역 지금 위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겹쳐진 부분이 푸터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사이드 영역 지금 위로 올라갔죠. 본문 영역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네 하면서 이 푸터 영역이 낼름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푸터 영역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지금 위로 띄웠으면요. 여기서 띄운 다음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띄우긴 띄웠지만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침범받지 않겠다라고 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여기서 컨텐트랑 사이드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내가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 플롯한테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 태그에 가서요. CSS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클리어라는 속성을 써줍니다. 클리어를 보스, 뭐 레프트든 라이트든 상관없는데요. 위에가 레프트니까 레프트를 상관없는데 보통 클리어 할 때는 보스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태그는 위에 존재하는 둥둥 떠있는 사이드 영역과 컨텐트 영역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위치를 잘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div, 이 푸터 div에 의해서 두 개가 둥둥 떠져 있던 두 개의 div가 얌전하게 밑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써도 이 밑에서 어떤 태그를 썼는데 div 태그를 썼는데 이게 지금 둥둥 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다음 태그에서 클리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지금 되게 차분해져서 다시 땅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자기 위치들은 잘 고정이 되어 있죠. 서로 겹치지 않고요. 자, 이게 바로 플롯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한 건데요. 사실 플롯 속성은요. 이 div들을 이런 식으로 같은 라인에 위치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속성은 아니에요. 사실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사진이 있고요. 여기에 어떤 그림을 넣고 싶은데 글씨를 막 쓰잖아요. 글씨를 막 쓰고 싶은데 이게 이 글씨들이 이런 식으로 블록 요소니까 위로 침범을 못 하잖아요. 이 div가 밑에 있는 div가 그럴 때 이 사진이나 뭐 이 요소에 대해서 플롯을 하게 되면은 위로 퉁 뜨면서 이 안에 있는 글씨들이 열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사진 같은 거 하나 있고 여기에 글씨들이 막 있는 거 아시죠? 사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속성인데요. 이런 식으로도 약간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짤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메뉴바 있잖아요. 메뉴바. 여기 헤더에 메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 공간에 여기는 헤더형 지워주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폴더를 한번 뒤져서 메뉴바를 뒤져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해주시고 해서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컨트롤 Shift F를 누르시면요. 자동 정렬이 돼요. 이런 식으로. 태그들이 다 자동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CSS도 가져와야겠죠. CSS를 저번 시간에 했던 메뉴바 CSS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외부에 있는 CSS니까 이거 콘텐트 밑에서 View, 폴더 CSS 하고요. 여기에 복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외부에 CSS가 존재하니까 이 layout.html에서 링크를 걸어야 됩니다. 링크 릴레이션 스타일 시트 고요. href 위치는 점점 현재 위치 지금 html 안쪽에 있죠. 여기 있으니까 한 폴더 위로 나가서 점점 슬래시 css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서 메뉴 .css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메뉴가 생기겠죠. 한번 잘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 메뉴가 여기 위에 생겼잖아요. 난 이 위치를 한 가운데쯤으로 고정시키고 싶다. 그러려면은 여기서 이 헤더 안에서요, div를 하나 더 씁니다. div id는 h 메뉴라고 할게요. 가로 메뉴니까. 그 안에 ul 태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ul 태그를 이 h 메뉴라는 div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메인 div가 있고요. 그 안에 헤더 div가 있고, 이 메뉴는 이 메뉴를 담당하는, 메뉴를 위치시키는 그런 메뉴를 포함하는 그런 div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div의 위치를 잘 조정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위치가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내릴 게 아니라 위에서 메뉴바 CSS에 넣어줄게요. 공통적으로 여기에 H 메뉴라는 div가 생겼죠. H 메뉴. 이 H 메뉴 div에 패딩을 줄 겁니다. 패딩 탑을 줄게요. 탑을 100픽셀 주고요. 패딩 레프트를 한 150픽셀 주겠습니다. 이 H 메뉴 위치를 보고 싶으면요, 보더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보더 2픽셀 두 줄로 할게요. 더블 블루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새로 고치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 메뉴가 위에 있는 건지 아래에 있는 건지 헷갈리네요. 갑자기 얘를 끄고 밑에 있는 거를 다시 실행시켜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도 지금 이게 캐싱 돼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설정 들어가서요, 인터넷 기록 삭제, 캐시된 거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H 메뉴란 div가 여기 생겼고요. 그 div한테 패딩을 줬습니다. 패딩을 줬는데 패딩 탑을 100픽셀을 줬을 겁니다. 100픽셀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고요. 패딩이 뭐냐면 마진이랑 패딩의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마진은 자신의 태그가 다른 태그랑 간격을 유지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헤더 태그가 있잖아요. 헤더 태그가 있고 여기 컨텐트 태그가 있는데, 컨텐트 태그가 헤드라는 div한테 좀 떨어지고 싶다, 간격을 유지하고 싶다 하면 이 컨텐트 div한테 마진 탑을 주면요, 마진 탑이면 위쪽 간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탑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밑으로. 즉 자신과 외부에 있는 태그들과의 간격. 자, 근데 패딩은요, 이 헤더 태그 안에서 내가 어떤 태그를 쓰겠다, 예를 들어서 뭐 UAV나 뭐 테이블 태그를 쓰겠다, 그러면 테이블이 여기 위치시키게 되잖아요. 이 안에서 패딩 레프트를 주면요, 이 태그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간격을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간격을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div 안에서 그냥 패딩해서 탑이나 뭐 레프트 이런 거 안 지정하고 그냥 패딩이라고 사용하게 되면요, 상, 하, 좌우 간격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 50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위치가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즉 안쪽 간격을 말할 때는 패딩, 바깥쪽에 있는 다른 태그들과의 간격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마진을 사용하시면 돼요. 패딩을 주니까 지금 위쪽은 100% 100픽셀이 잘 적용되는데 레프트가 적용이 잘 안되네요.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타를 냈네요. 패딩 이건데 제가 D를 I로 썼습니다. 그럼 다시 얘를 실행시켜 볼게요. 레이아웃을 실행시켜 보시면 패딩이 잘 적용되어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위쪽으로 100픽셀 떨어졌고요. 이 H 메뉴란 div 기준으로요, 안쪽으로
간격이 정해졌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동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쯤 해서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자바스크립트 들어갈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